잭슨홀 미팅. 금리 인하 여기서 결정될까요? 지금 정말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. 오늘 저희가 이 중요한 이벤트 핵심만 좀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한번 파헤쳐보려고요. 특히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과도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 기대는 어떤지 또 전문가들 예측은 얼마나 다양한지 쭉 훑어볼 거거든요. 그래서 이번 잭슨홀 발언이 금리 방향 그리고 여러분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과거 데이터부터 한번 볼까요? 여기서 좀 희망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. 그 연준의 금리 정책을 좀 미리 보여준다는 미국 2년 만기의 국채 금리 있잖아요. 네네, 중요한 지표죠. 지난 20년간 보면 이 잭슨홀 미팅 직전에는 이 금리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대요. 맞아요. 꽤 뚜렷한 패턴이었죠.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는 거? 일단 낮은 금리를 기대하는 분들께는 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겠네요. 네,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물론 미팅 끝나고 나서는 금리가 다시 좀 오르는 경우도 있었어요. 아, 그랬군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오르는 폭이 떨어졌던 폭보다는 대체로 작았다는 점이죠. 뭐 그렇다고 이번에도 꼭 과거 패턴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. 그렇죠. 단정하긴 어렵죠. 네, 그래도 적어도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 기대를 좀 미리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. 아하. 그래서 뭐 주택 구매나 대출 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런 금리 움직임이 실제 비용에 영향을 주니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. 맞아요. 그래서 더 이번 미팅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특히 연준 의장 임기 중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발언 무게가 다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시장은 어떤가요? 뭐 거의 85%가 9월에 금리 내릴 걸로 본다면서요. 와, 기대감이 장난 아닌데요? 그렇습니다. 그 엄청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이번 미팅의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예요. 그렇죠. 연준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막 깜짝 놀라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렇죠. 예측 가능성을 주려고 하죠. 네.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9월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 연설에서 꽤 명확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뭐 직접 인하합니다. 딱 이렇게 말하진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다거나 고용시장이 좀 변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강하게 내비칠 수 있다는 거죠. 아, 뉘앙스를 잘 봐야겠네요. 그럼 반대로 만약에 이날 생각이 없다면요.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요? 아니면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 네.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그냥 피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뭐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의 유연성 이 정도만 강조할 수 있겠죠. 이나 단어는 쏙 빼고요. 네,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방식, 이게 시장에는 또 다른 신호가 될 수 있어요. 그 침묵이 오히려 좀 매파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. 와, 이거 정말 그야말로 숨막히는 눈치 게임이네요. 근데 전문가들 의견은 또 다 다르다면서요. 하나로 딱 모이지 않고 있다고요? 네, 전망이 여러 갈래로 좀 나뉩니다. 우선 연준 의장이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일 거다 이런 예측이 있어요. 신중론이요. 네, 뭐 한 25bp, 그러니까 0.25%포인트 정도 인하 가능성만 살짝, 아주 살짝만 내비치거나 아니면 뭐 고용시장 위험을 좀 언급하면서 약간 완화적인 분위기는 풍기는데 그렇다고 9월 인하를 딱 확정짓지는 않을 거다. 그냥 인하를 지지한다. 딱 이 정도만. 그쵸. 그 정도 뉘앙스만 줄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. 근데 만약에 시장 기대는 엄청 뜨거운데 발언이 거기에 못 미치면 시장 변동성도 좀 커질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네. 일부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한 7%에서 15% 정도, 그 정도 조정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. 꽤 크네요. 네. 또 다른 쪽에서는 아예 9월 인하는 너무 이르다. 시기상조다. 네. 빨라야 12월에나 첫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다. 이런 시각도 있고요. 12월. 다만 이분들도 단서는 달아요. 만약에 9월 초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확 나쁘게 나오면 그러면 또 9월 가능성이 열린다. 그렇죠. 그럴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이죠. 결국에는 어떤 시나리오든 간에 앞으로 나올 실제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연준의 목표가 결국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 두 가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직접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잭슨홀 연설 자체보다는 9월 초에 나올 고용지표나 소비자 물가지수, CPI 있잖아요. 네, CPR 중요하죠. 그 발표가 실제 결정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. 이런 분석도 나와요. 이번 연설은 그냥 방향성 제시 정도. 그 이상의 의미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.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는 시각도 있다고요. 이번 기회에 아예 연준의 정책 틀 그 자체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요? 네,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. 단기적인 금리 조정 문제가 아니라요. 연준의 그 물가 목표 정책 자체에 대한 변화 가능성인데요. 물가 목표 정책이요? 네,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시적으로 물가가 2%를 좀 넘어도 괜찮다고 했던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있었거든요. 네네, 기억나요. 거기서 좀 더 전통적인 그냥 딱 2% 목표 이걸로 돌아가겠다. 이런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 물가 관리에 더 엄격해지겠다. 이런 장기적인 정책 방향 전환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.
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볼까요? 이번 잭슨홀 미팅은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연준 의장의 발언 톤,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느냐 마느냐, 혹시 또 정책 기조 변화까지 암시하는지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봐야겠어요. 그렇습니다. 과거 데이터는 좀 희망적인 면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만 믿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이르죠. 전문가들 예측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 결국은 앞으로 나올 고용이나 물가 같은 실제 경제 데이터가 중요하니까요. 네, 데이터 확인이 필수죠. 그리고 시장의 기대는 이만큼 높은데 연준의 실제 메시지가 좀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. 이번 잭슨홀 미팅이 단순히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걸 넘어서요.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연준 통화 정책의 그 큰 그림 자체를 바꾸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 나올 뉴스들을 보시면 좀 더 깊이 있는 해석과 또 현명한 대응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